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커말 1급 두 번째 시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첫 번째의 시간과 여러분들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여기는요, 저희가 지금부터 좀 힘을 실어 주어서 공부할 곳이 있습니다. 저의 별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단락들은 제가 이제부터 별표 3개를 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항들에 힘을 좀 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볼상한 바는 뭐냐면 자료 처리 방식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처리해주는 방식들이 있겠습니까? 얘네들은요, 공부하셨을 때 묶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서로 연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괄 처리 방식과 실시간 방식을 묶으시면 좋겠죠.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요,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 묶어주시고요. 듀플렉스하고 듀얼 두 가지를 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분할 시스템은 별표가 3개. 자, 시험 잘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였으니까 좀 강약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괄 처리 방식은 무엇입니까? 영어 외우셔야죠.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겠습니다. 이때 배치는 무엇이냐? 일괄은 무엇입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처리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리할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뭐 한다고요? 모아두었다가 처리할 자료들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가 이루어지는 방식, 일괄 처리 방식이겠습니다. 이 일괄 방식은요, 주로 이런 데 많이 썼겠죠. 학교 시험 4일 동안 시험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5일 동안 볼 수도 있겠죠. 하루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반 1등 안 합니다. 이틀째 때 1등 안 합니다. 4일, 5일 다 시험 끝마치고 난 다음에 1등은 누구? 평균은 얼마? 내겠지요. 월급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한 것을 몽땅 다 묶어주어서 한 달 뒤에 받는 것이 월급이겠죠. 세금이겠습니다. 1개월 동안, 일주일 동안, 언제 기간 동안에 쓰었던 내용들을 측정해 주어서 돈을 내는 것이잖아요. 다 묶어서 해준 누굽니까? 일괄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누굽니까? 실시간 방식입니다. 리얼타임 프로세싱. 영어 외우셔야 돼요. 이 실시간 방식은요, 처리할 자료가 발생이 되어지는 즉시 곧장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방식이 바로 실시간 방식이죠. 그 두 개가 의미가 조금 반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묶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얘기했던 것이에요. 얘는요, 은행 업무 아니면은 자석예약 업무나 조회 같은 것들을요, 빨리빨리 알아보고자 할 때 이용된 방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바로 뭡니까? 시분할 시스템. 자, 얘가 시험 문제점 잘 나옵니다. 우리는요, 이 시분할 시스템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타임 쉐어링 시스템. 타임 뜻이 뭡니까? 시간을. 쉐어링, 공유, 나누어 쓸 수 있는 시스템이랍니다. 저희는 약자로 뭡니까? TSS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분할 시스템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식이길래 먼저 의미 알아볼까요? 몇 대의 처리기를, 하나의 처리기를 몇 명의 이용자가, 여러 명의 이용자가 하나씩 차례차례 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동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방식이 나왔었을까? 마치 공동의 처리기를 독점한 듯한 느낌을 준답니다. 아니, 어떤 방식이길래요? 의미를 잠깐만 조금 길게 설명해 볼게요.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왔던 문제였었어요. 자, 여기에 하나가 처리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처리기를 이용해야 될 각종 사용자들이 연결되겠다고 가정을 하지요. 저희는 이를요, A, B, C, D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현재 A 이용자 처리기를 연결해서 이용 중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B, C, D 이용자는요, A 이용자가 다 사용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A 이용자 사용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B, C, D, B, C, D, E 하나 빼먹었군요. 자, 여기 B, C, D, E 중에서의 한 명이 또 연결돼서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왜? 처리기는 하나예요. 이용자는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로 쓰는 것이 맞아요.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처리도 더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분할 방식은 몇 대의 처리기를요? 하나의 처리기를요? 몇 명의 이용자가요?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같이 쓰는 것인데, 이 처리기의 실행 시간이 만약에 1분 동안 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A 이용자한테 너 5초 쓸래? 너 15초 써? 너 10초 써? 너 15초야? 너 15초야?
이렇게 실행이 되어지는 시간대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분배를 해주어서 여기에는 이용자들이 처리기를 골고루 쓸 수 있게 써주는 것이겠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 대의 처리기를 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라는데 처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하다 보니까 A 이용자가 연결을 쓰다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처리기가 한 대인데 이용자 여러 명인데 왜 이렇게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지? 꼭 나 혼자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마치 공동의 처리기를 독점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얘기한 방식입니다. 시분할 시스템은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이용하지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다고 불렸던 장점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왔던 시험 문제 TSS, 타임 쉐어링 시스템의 약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요.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인데요. 얘는 단순합니다. 말뜻만 공부하시면 돼요. 다중 프로그래밍은 누굴까요? 프로그램이 다중 여러 개 있다. 즉 하나의 처리기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또 다중 처리 뭡니까? 다중 여러 개 있어요. 무엇이요? 처리기가요. 자, 여러 개의 처리기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같이 처리해 준 방식이구나. 시험 문제 나섰을 때는요. 이 두 가지는 말뜻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의 처리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 방식입니까? 여러 개의 처리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합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내용에 보시면요. 듀플렉스와 듀얼이랍니다. 자, 이거요.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듀플렉스하고 듀얼 시스템은 둘 다 처리해야 될 장치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두 개씩 처리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봤었던 듀플렉스는 누구냐? 처리기는 두 개인데 1은요.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얘가 A, 얘를 B라 볼게요. A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B는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A가 일을 하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주어서 얘가 더 이상 처리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했었을 때에 멈추면 안 되니까 얘 B를 가지고 있던 B가 그때서야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처리가 두 개 있지만 하나만 일을 하고 있는데 얘가 끝나버리면, 얘가 멈춰버리면 그 다음 것이 가동하는 것이겠죠. 마치 예비용처럼 이용하시는 거예요. 한대 입에서 듀얼 시스템은 뭐냐? 처리기가 두 개니까 두 가지가 같이 수행하는 것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처리기가 두 개인데 하나만 일을 하고 하나는 예비용 쓰는 것보다는요. 처리기가 두 개인데 두 개가 동시에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듀얼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아래 보시면 자, 듀플렉스 시스템이겠습니다. 두 개의 처리기가 있어요. 한데 그 중에서 하나의 처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예비용으로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대기 중인 것이에요. 하지만 듀얼 시스템은 무엇이겠습니까? 처리기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둘 다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듀얼 시스템이라는 것이겠죠. 자료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주어서 컴퓨터가 처리를 수행할 것이다. 이 말 뜻이겠죠. 자, 이제 그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해 주어서 쓸 텐데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요. 어떠한 종류, 어떻게 분류를 지어볼 수 있을까? 분류를 좀 지어볼 것입니다. 자, 이때 분류 지었을 때 시험 잘 나왔던 것이 눈에 팡 보이네요. 그동안에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예입니다. 바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두 개의 비교가 됐던 사항이 시험에 참 잘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비교해 볼게요. 어떻게 우리는요, 컴퓨터를 분류 지어 볼까요? 첫 번째,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컴퓨터가 어떠한 자료 형태를 처리해 줍니까? 이 컴퓨터는 어떤 형태를 처리합니까? 취급이 되어지는 자료에 따라 주어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디지털 컴퓨터. 현재 우리가 이용 중인 가장 일반적인 컴퓨터입니다. 두 번째, 아날로그 컴퓨터. 세 번째, 하이브리드. 에따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외우세요. 먼저 하이브리드는 무엇입니까?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과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혼합해 놓았던 컴퓨터가 무엇이다? 하이브리드이다. 좀 더 힘은 좀 싫지 않겠습니다. 힘을 실할 것은 바로 뭡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일 것이에요. 자, 먼저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것, 제가 이용 중이었던 일반적인 컴퓨터입니다. 다른 말로 범용 컴퓨터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입력입니다. 왜? 아까 우리 보기를요.
취급 데이터에 따라서 구분 짓답니다. 어떤 자료가 들어가고 어떤 자료가 나오냐에 따라 주어서 디지털 컴퓨터인지 아날로그인지를 구분 지을 것인데 디지털 컴퓨터의 입력은요. 많이 봤던 것처럼 키보드로 문자 숫자 형태가 마우스 형태로 입력이 되어지는 숫자, 문자, 기호 형태가 입력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형태가 프린터나 모니터를 통해 주어서 똑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입력 출력의 디지털은요. 숫자, 문자, 기호 입력한 사항들을 그대로 넣어주고 그대로 출력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한데 이에 비해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하루의 온도 변화 한번 보실래요? 지금 딱 이 시간대입니다. 아, 지금이 몇 도구나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루의 온도는요. 지금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점점 계속 아주 조금이라도 바뀌거든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딱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의 키입니다. 어느 학생의 몸무게겠습니다. 멈춰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뭔가 변화하고 있을걸요. 제 심장 박동수입니다. 혈압이겠습니다. 멈춰 있습니까?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지금 딱 부러지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라 얘기할 수 있으며 다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컴퓨터에 입력된 사항을 저희는 단편짓기를 연속적인 물리량, 연속적인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종류는요, 뭐 무게나 질량, 길이, 온도 등등 있었겠죠. 한데 얘들이 입력이 들어간다면 대부분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출력된 결과를 어떻게 보이는 것이냐? 예로 보여줍니다. 곡선이나 그래프예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는 곡선 형태나 그래프입니다. 병원 가볼까요? 제 심장 아니면 여러분들 혈압 재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곡선이나 그래프 형태로 표시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봅니다. 디지털 컴퓨터는요. 무슨 회로 구성이었다? 논리 회로였다. 아날로그 뭡니까? 증포 회로였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암기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속도는 좀 느립니다. 아날로그 빠릅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계 보세요. 요즘에 핸드폰에 보시면 시계가 왜 시침, 분침, 추침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죠? 아날로그 시계. 정확하게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08시 53분이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구나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디지털 시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컴퓨터는요, 이렇게 숫자 형태로 보여주는 정확한 숫자 형태 보이는 것인데, 이때에 20분 좀 빠르네, 20분 늦게 해줘야지 버튼을 막 눌러야지만 시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늘을 획 돌리면 끝나겠죠. 빠른 건 뭘까요? 아날로그이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은요, 시계와 빗대 외우시면 참 외우시기 편합니다. 다시 한번, 디지털 컴퓨터 속도는요, 느린 편이고요. 아날로그는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정확도까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 몇 분, 몇 초, 100분의 1초까지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날로그일까요? 아니요. 디지털 컴퓨터 이러한 형태가 정확하게 필요한 데까지 정확도를 읽을 수 있으며 아날로그는요. 어디? 여기에 선 있는 데까지만 대충 읽을 수 있겠죠. 조금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뭐라고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운영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프로그램이 필요한 방식은 누구다? 디지털 컴퓨터이다. 아날로그는 그에 비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컴퓨터의 분류를 취급 데이터에 따라서 분류를 지어봤습니다. 자, 시험 잘 나왔던 문제니까 잘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 컴퓨터를요, 다시 두 번째, 능력에 따라서 구분 지었습니다. 우수합니다. 최고예요. 컴퓨터 성능이 엄청 좋으면 누구라고요? 슈퍼.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으면 대형, 소형, 워크스테이션, 개인용인데 현재 여러분들 집에서 이용하시는 컴퓨터가 바로 뭡니까? 개인용,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개인용 컴퓨터보다 조금 성능 좋은 게 바로 뭐라고요? 워크스테이션. 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왜 어떤 뭐 게임이나 인터넷상에 보시면요. 서버라 불려주어서 뭐 제공해주는 쪽, 서비스를 주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서버 형태는
여러 이용자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각자의 클라이언트, 각자 개인 이용자는 개인용 컴퓨터가 이용될 것이며 이 개인용 컴퓨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야겠죠. 바로 워크스테이션이 서버급 컴퓨터에서 이용되는 컴퓨터이다. 인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보다 훨씬 우수한 고성능 컴퓨터이다. 주로 네트워크의 서버 용도로 이용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어서 얘들은 뭡니까? 능력에 의한 분류예요. 그 컴퓨터의 성능이 얼만큼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취급 데이터에 의한 분류. 처리 능력에 의한 분류. 세 번째 말은 뭐죠?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겠습니다. 주로 어디 목적에, 어디 용도에 많이 쓰였을까요? 이런 사항이 봐야 되겠죠. 자,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의 전용과 범용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전용은 뭘까요? 전용은 한 가지 분야에만 이용된 것. 이때 범용은 뭘까요? 두루두루 여러 군데 이용된 것.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컴퓨터죠. 바로 디지털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바로 범용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내용까지 분류를 좀 지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사항은 바로 뭐냐? 자료 표현 단위라 불려주어서 또 한 번의 별표가 되겠군요. 자, 이 단락 내용들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사항이 꽤 있었어요. 먼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파악해 본다면 첫 번째, 순서 문제입니다. 작은 표현 단위에서부터 큰 표현 단위까지의 알맞게 나열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 두 번째, 주요 내용 중에서요. 뭐 비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이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 한데 몽땅 다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자주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될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료 표현 단위겠습니다. 시험 잘 나왔던 문제 중에서 먼저 뭐냐? 비트, 가장 기본이죠. 컴퓨터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뭡니까? 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죠. 컴퓨터 몇 진수 이용할까요? 2진수. 2진수는 뭡니까? 0과 1로만 되어 있는 수예요. 그 0과 1로만 되어져 있는 2진수 중에서 0의 한 자리만 아니면 1의 한 자리만 담고 있는 표현 단위가 바로 무엇이냐? 비트, 바이너리 디지트 약자인 것으로서 저희는요. 정보 표현의 최소한이다. 가장 작은 단위다 얘기합니다. 한데 이런 비트가 4개가 모였습니다. 뭐라고요? 니블. 다시 뭐라고요? 니블. 다시 비트가 8개가 모였습니다. 8비트가 모였으면 뭐냐? 바로 바이트. 바이트 뭡니까? 문자, 글자 표현 시 이용된 단위예요. 문자나 글자 표현에 이용된 최소의 단위가 뭐라고요? 바이트이다. 일반적으로 뭐 영어 숫자 같은 경우는 1바이트, 한글 한자 특수기호 같은 경우는 2바이트 형태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자 표현에 이용된 것은 8비트가 모였다는 바이트라는 점. 다시 바이트 뭐냐? 하나의 글자, 하나의 글자예요. 이런 하나하나 글자가 모여서 단어를 만들겠죠? 바로 워드. 워드는요.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라 불려져서 가장 기본적인 워드가 풀워드입니다. 그 워드는 4바이트인 것인데 하프 절반이에요. 2바이트겠죠? 더블은 2배입니다. 8바이트겠죠? 이렇게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그 다음 파일,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집합체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조금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순서를 외우세요. 힘 확 실어서 외우셔야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비트가 무엇입니까? 잘 나왔던 시험 문제였죠. 바이트가 무엇입니까? 잘 나왔던 시험 문제겠죠. 이런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이 시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자료의 표현 단위는 이러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그 표현된 방식이요. 여기 아까 봤던 그런 표현 단위들 이외에 용량 단위 형태로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저장의 용량 단위라 불려주어서 저장 단위도 같이 외워보실 건데요. 컴퓨터에서의 기본적인 단위였던 바이트를 기본으로 해주어서 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킬로바이트, 또 1024개가 모이면 메가바이트, 또 1024개 모이면 기가바이트, 또 1024가 모이면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등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가바이트는 바이트가 되기 위해서 1024를 몇 번 곱하기 하면 될까요?
3번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현재 내가 메가바이트입니다. 2메가바이트였대요. 이것을 그냥 바이트로 환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2메가바이트입니다. 일단 2 곱하기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메가는요. 바이트 되기 위해서 1024 몇 번 있어야 합니까? 2번 있어야겠죠.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다. 이 말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요. 각종 단위들 중에서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용량 단위로 순서로서 올바른 것은 뭡니까? 요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요겁니다. 자,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순서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자? 앞 글자만 따서 외우자. 어떻게 해요? 킬로의 킬, 메가의 메, 기가의 기, 테라의 테, 킬메기 테. 이렇게 한번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면요. 순서 푸는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킬메기 테입니다. 요거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